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 혼탁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 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면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농협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경제사업소 이용권입니다. 기존 영농자재 교환권과 달리 하나로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를 겨냥한 기부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례가 없었던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넣어서 선거와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자한조합원에게 다 돌렸다는 것은 결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농협 측은 사업 계획에 반영돼 총회 승인을 받았고 사전에 선관위 질의까지 마쳤다며 다른 조합도 비슷한 이용권을 주는 만큼 흠집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일부 조합원을 조사하는 등 진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농협에서는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마을 모임의 경비와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법 행위 발생 시 사안에 따라 제공받은 가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는 또 앞서 입 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집을 개별 방문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등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23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더욱 과열될 가능성도 있어 선관위와 경찰 등 관계기관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울산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가장 먼 지역 농협으로 전출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조합장들은 지역 농협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신건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농협 직원이 횡령 혐의로 적발된 건 2021년. 당시 조합장은 회수하지 못한 2억여 원을 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사유를 가장한 강제적이죠. 조합장의 직위와 인상권을 이용해서 하는 갑질 중에 갑질, 슈퍼 갑질이죠. 광주의 한 축산농협에서는 조합장이 매년 자기 밭 양파 농사에 직원들을 동원해 논란이 됐습니다. 19년도에도 한 10명 된 것 같고 20년도에는 한 10명, 5, 6명 정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조합장에게 항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내놓아서 하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도 조직까지 가지고 한 달에 걸렁지고 아니 동생이고 친구 이런 식으로 압박에 들어오고. 더 큰 문제는 지역농협 조합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인사권과 경영권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농협중앙회와는 별도의 법인이어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도 없다 보니 40년 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9년 치러진 농협조합장 선거의 당선인 중 약 60%가 3선 이상이었습니다. 지역 유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힘도 막강하고 농협 조합장들이 농협 중앙회장을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봐주기가 많이 하고 있고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는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 회의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가운데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지역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을 이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는 값비싼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한우 경매시장. 장이 서지 않는 날이라 경매장은 텅 비었고 대신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전주 김제 완주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홍어를 받았다면 자수하라는 안내입니다.
홍어권 관련해가지고는 자수를 한번 하셨어요. 그 받으신 분이 조합원들에게 자수 권유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축협에 들른 한 조합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니 많이 들었어요. 뭐 누가 받았네 먹었네 그냥 하긴 저번에 오는 대로 그냥 막걸리 사다가 그냥 서로 먹어버렸다고 그러면. 경찰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에서 홍어를 전달한 사람의 자백은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얼만큼의 홍어를 조합원 몇 명에게 건넸는지, 특히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입니다. 이게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 단계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도 확대해 가면서 수사를 진행해 가야 되기 때문에요. 전북선관위는 오는 15일까지 특별 자수 기간을 뒀습니다. 이때까지 홍어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지만 끝까지 숨겼다가 적발되면 받은 금품의 10배에서 많게는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자수한 조합원이 밝힌 홍어 무게는 4.6kg. 요즘 서해산 홍어값으로 따져 15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한다면 최고 750만 원까지 물 수도 있는 겁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자수하면 과태료를 완전히 없애주는 만큼 조합원들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장현입니다. 울산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 1년여 만에 근무지를 3번이나 옮기고 심지어 기존 근무지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인사 조치까지 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조합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고요.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농협은 정당한 인사 교류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년째 울산의 한 지역 농협에 근무하던 A씨가 농협조합장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은 건 2017년. 당시 A씨는 조합장으로부터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조합장하고 모 이사가 저보고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조합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러자 이듬해부터 이상한 인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조합사나 A지점으로 발령이 났다가 3개월도 안 돼 B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14개월 만에 다시 A지점 지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급기야는 다음에 기존 근무지에서 30km나 떨어진 다른 지역 농협으로 전출 조치됐습니다. A씨는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무기에는 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인사기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제가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당시 지역 농협 간 인사 교류를 논하는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이 A씨가 전출 가는 이유를 묻지만 조합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내 이야기가 있는데 정리를 시켜놓고 그 조합장실에 가서 그 설득을 시키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좀 이따 데리고 온다 하더라고요.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은 A씨의 인사는 정당한 인사교류이며 A씨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전적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뤄진 인사교류는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농협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경찰이 어제 광주 비아농협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임원진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얼마 전 전북의 한 농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폐쇄적인 농협 내부 조직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어제 광주 비아농협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조합장과 지점장 등의 비위 행위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한 달 전 농협은행은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 비아농협 관계자를 감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해 사업비 1,6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됐고 이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개로 임원진의 갑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구제 신청을 통해 복직한 직원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폐창고 출근, 풀뽑기 지시,
끊임없는 감시가 이어졌다는 게 피해자 주장입니다. 너가 뭐 백이 좋아서 이겼냐? 너가 어떻게 더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2라운드 시작됐다니까 2라운드 내부에서 할 테니까 두고 봐라. 강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뒤에도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괴롭힘이 계속됐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입니다. 조합장이 물도 주지 말고 사무실도 못 들어게 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전화 와요. 주저 지나가다 봐가지고 떨어져 시티 확인해 뭐하고 있는지 감시해. 해당 조합장은 풀 뽑기는 모든 직원들이 하는 일이고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강 씨를 감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휴직 중인 강 씨는 경찰과 고용노동청에 모욕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을 고소했고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장수의 한 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족들은 농협 측이 분리 조치나 또 진상 규명보다는 사건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장수의 한 농협. 지난 12일 앞마당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직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직원은 이곳에서 5년째 일한 33살 이모 씨. 결혼한 지 석 달 된 새내기 신랑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혼 직전인 지난 9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경북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1년 전부터 집요하게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가해자들이 부당하게 저질른 업무에 대해서 뒷수습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맨날 마주 보고 조롱당하고 그거에 못 이겨서 그러지. 이 씨의 유언장 곳곳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상사들의 날선 말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자들이 CCTV로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확인해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호소합니다. 농협은 지난달 벌인 자체 심의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맡은 노무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와 지인 사이란 사실이 밝혀져 유족들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철저한 규명을 통해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한올 풀어주십시오. 농협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본점에서 임시 근무하게 했지만 상사들은 이곳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연말부턴 감사 대비를 이유로 괴롭힘이 발생한 원 근무지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미흡한 분리 조치로 이 씨는 가해자들과 마주치며 원 근무지로 복귀한 지 2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농협은 이 씨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추가 감사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한 이유, 죽을 현재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고요.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취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진상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경남 김해와 진주 등의 지역 농협에서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수억 원씩 공사비를 빼돌리고 또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게 드러나면서 농협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부경 양돈농협이 지난해 2,100억 원을 들여 완공한 공판장입니다. 공판장 신축 업무를 맡은 30대 직원 A씨가 공사비를 횡령한 정황이 확인된 건 지난달 초쯤. A씨가 과다 청구한 용역비와 인건비 3억 7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 돈은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혼자 공사비 지급 건의와 비용 집행을 담당한 탓에 공사비가 과다 청구된 사실조차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인력을 좀 이제 그렇게 운영을 못한 부분들이 있죠. 조합원 2,300명이 넘는 진주 서부농협입니다. 50대 직원 B씨가 지난 2달 동안 고객 5명의 예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돈은 모두 9억 원. 고객 한 사람 계좌에서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7억 원까지 빼낸 겁니다. 지점 관리자가 전표를 확인하던 중 수상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진주 서부농협은 B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금리에 투자를 하다 본 게 이제 그걸 이제 메꾸고 열라고 하다 본 게 이제 횡령이지, 그지?
최근 4년 동안 지역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152건에 금액은 45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만 사고액이 278억 원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비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들 지역 농협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관리 감독상의 부실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